이번 강의에서는 챕터 5의 함수 두 번째, 합계, 순위, 자릿수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함수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문제 파일인 챕터 05.xlsx 파일 불러와 주세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과 같은 파일이죠. 화면을 조금 키워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1번, 2번, 3번, 4, 5, 6, 7번까지 번호 써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죠?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지를 받게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여지는 거에서 번호는 빼고 작성한다고 이전 함수 첫 번째 챕터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1번에서 7번까지 나와 있죠. 실제 시험과는 조금 다르게 지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함수 연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각각의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작성해 보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번에 해당하는 것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F5에서 F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F4에 보면 수강 인원 차트라고 레이블이 이름이 써 있죠. 이 내용을 채워넣기 위해서 어떤 수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조건을 봐야 됩니다. 수강인원 10의 단위, 수치만큼 별표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2열에 보면은 수강인원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오행은 32, 그리고 마지막은 19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32에서부터 19까지 모두 두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에서는 수강인원의 10의 단위, 그러니까 이 5에서는 30, 그리고 이 6에서는 20, 그리고 이 7에서는 17, 그리고 이 7에서는 10 이렇게 10의 단위만 가지고서 별표를 나타내라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choose 함수와 integer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얘도 나와 있죠. 32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10의 단위인 3 이걸 가지고서 별 3개를 나타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보고서 choose 함수와 integer 함수 중에 어느 걸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요. choose 함수 먼저 사용을 해도 되는데 integer 함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먼저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놓고 equal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integer 함수 이거는 int까지만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탭키나 여는 괄호 눌러주세요. 그 다음 fx 눌러서 또는 Ctrl A키 누르면 바로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상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인티저 함수에서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죠. 넘버라고 써 있는데요. 아래에 나와 있는 인티저 함수의 기능을 보면은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라는 인수는 정수로 내림하려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2라는 숫자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를 버린다고 했는데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결과값은 그냥 32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32에서 10자리에 30 이거를 3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누기 1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2 나누기 10을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값은 3.2가 되었고요. 소수점 아래를 버린다고 했으니까 3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3.2를 직접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3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3.5를 입력해 볼게요. 그래도 그냥 3이 나타나죠. 3.7을 입력해 볼게요. 그래도 계속 3이 나타나죠. 소수점 아래 버릴 때 5 이상은 반올림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4452입 상관없이요. 인티저 함수에서는 소수점 아래는 무조건 그냥 버려버린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32 나누기 10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아래 F6행에서 F12행까지도 계속 이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 30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넘버 인수에는 먼저 수강 인원에 해당하는 첫 번째 2, 5행 여기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누기 10 하면 3.2의 값 결과는 3 이렇게 정수형으로 숫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 모두 채워주려면 컨트롤 엔터키 누른다고 했죠.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열의 데이터들이 10의 단위만 가지고서 이렇게 3, 2, 1, 5, 3, 4, 2, 1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 숫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별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인티저 함수 먼저 잘라내길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추주 함수 사용해야 되는데 이전 동영상 강의에서 그리고 교재에서도 이전에 추주 함수 배운 것 기억을 하고 있다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영어로 추주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아래쪽에 나타나 있죠. 선택되어 있으니까 탭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입력이 여는 괄호까지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추주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우선 3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value 2에 이렇게 커서 놓으면 아래쪽에 추가로 value가 나타납니다. 계속 이렇게 누르면 추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 인수인 인덱스 넘버의 값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방금 전에 인티저 함수로 수강 인원의 10의 단위 이 수치를 구했었죠. 한 자리 숫자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에 인티저 함수 이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f행의 값은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주 함수에서 value 1은 인덱스 num의 값이 1인 경우에 어떤 것을 출력할 것인지 value 1에 써주죠. 그래서 여기엔 별표 입력해야 되는데요. 특수문자 찾을 때 한글로 미음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특수문자 나오는데요. 아래 여기 꺽쇠 2개 있죠. 이걸 누르거나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목록 열어서 쉽게 특수문자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별표는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value 2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미음 한자키 눌러서 매번 이거 입력하는 거 불편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별표 이것만 다시 블록 설정해서 복사 눌러주세요. 별표 앞뒤에는 자동으로 따옴표 나타나죠? 이제 value 2로 가서 여기는 별표 2개, 인덱스 넘이 2인 경우에 별표 2개를 출력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인덱스 넘버 값이 3인 경우에는 별표 3개를 출력해라 해서 이렇게 3개 입력해 주고요. 다시 value 4로 가서는 하나, 둘, 셋, 넷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이제 아래로 가서 value 5의 값,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까지 입력할게요. 수강 인원의 10의 단위 보면은 5 이상의 숫자는 없죠. 5가 마지막이니까 value 6까지는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마우스로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10의 단위 숫자만큼 30은 셋, 20은 둘, 17은 하나, 50은 5개 이렇게 별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함수 사용하는 게 숙달이 되면은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없이 직접 여기다 타이핑해서 입력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추주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매번 따옴표 이렇게 열고 닫고 입력하는 거 불편하니까요. 추주 함수 사용할 땐 여기까지는 직접 입력하더라도 이 뒤에 입력할 때는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추주함수 이렇게 커서를 여기다 놓고 fx 누르면 추주함수 나타나죠. 여는 괄호 뒤에 바로 커서를 놓고서 fx 누르면 인티저 함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뒤에 인티저 함수가 써 있기 때문인데요. 추주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상자 나타내고 싶을 때는 추주함수 이 글자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fx 누르거나 아니면은 인티저 함수와 떨어져 있는 다른 인수에 가서 f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추주함수 나타나고요. 인티저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 인티저 여는 괄호 뒤에서 커서 놓고 fx 누르면 이렇게 인티저 함수의 함수 인수 대상자가 나타납니다. 특수문자 입력하는 것과 추주함수, 인티저 함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보고 싶다면 교재에서 써 있는 팁을 봐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2번 지열의 데이터 입력할 건데요. 여기는 순위를 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는 rank.eq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서 equal 누르고 rank까지만 먼저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뒤에 rank.eq 써 있는 이 두 번째 것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게요. 그러면 이제 rank eq 함수에 대해서 인수 3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rank.eq 함수는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인 넘버가 어떤 기능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넘버는 순위를 구하는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위를 구하는 조건을 보면은 수강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열의 데이터 사용하라는 거죠. 2열에서 첫 번째로 오행에서 순위 구하는 수, 이거는 30이라는 게 2, 5에서 2, 12까지 이 범위에서 몇 등인가를 구하는 거죠. 넘버에는 이 5셀,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 레퍼런스 두 번째 인수로 가주세요. 레퍼런스 이 인수는 수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30이라는 이 값이 어느 범위에서 몇 등 하는지 그 범위를 지정하라는 건데요. 여기는 당연히 25에서 22까지 이거를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랭크.eq 함수 이게 G5에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는 자동으로 G6, G7, G8, 그 다음 G12까지 행이 바뀌면서 각각의 수강 인원이 범위에서 몇 등 하는지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되면 현재 이렇게 상대 주소 이렇게 되어 있다면 25에서 22가 G5에서 지정되어 있는데요. G6으로 넘어간다면 E6에서 E13으로 변경되고요. 다시 한번 또 G7로 넘어간다면 E7에서 E14 이렇게 변경이 돼요. 범위가 계속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REF, 레퍼런스 인수에서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바로 F4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25에서 22까지 여기에 열과 행에 모두 달러 표시가 나타납니다. 달러 표시가 있는 열, 달러 표시가 있는 행, 이거는 절대 참조가 되어서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지정을 해놔야 합니다. 여기는 달러 표시가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아래쪽에는 달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오더 인수, 여기에는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건에 보면은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0이나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냥 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각각이 내림차순으로 해서 순위가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수강인원의 가장 숫자가 큰 게 1등이 되겠고요. 수강인원의 숫자가 가장 작은 게 8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림차순이 제대로 지정이 되었죠. 세 번째 인수, 오더 인수 여기를 없애도 입력을 하지 않아도 내림차순으로 지정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워볼까요? 콤마하고 0을 지우고 컨트롤 엔터키 누를게요. 동일하게 내림차순으로 제대로 지정되어 나타나죠.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만약에 직접 입력을 한다면요. 콤마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 0이 내림차순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 입력을 하고 닫는 괄호에서 컨트롤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결과값이 제대로 나온다면 인수의 방법을 조금 다르게 작성하더라도 감점이 아닙니다. 교재에서 팁으로 랭크.eq 함수 그리고 절대 주소, 절대 참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교재 내용들을 읽어봐 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3번에 해당하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후기 차트를 구하는 거는 점수 5점 만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점수를 반올림해서 정수로 구한 값의 수만큼 별표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피트 함수, 라운드 함수 사용하고요. 예제로 3.7인 경우에는 7이 반올림되어서 별 4개로 그렇게 표시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4면은 4, 4, 5입, 4 이하는 버려버리고 5 이상은 살려서 반올림해라. 이 4, 4, 5입이 적용이 되어서 문제를 작성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아까 사용했던 인티저 함수하고는 다르게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리피트 함수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여러분은 아직 연습 상태니까요. 정답 파일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 열어서 보면은 함수가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I5행에 있는 정답 함수 이거를 먼저 붙여넣기 한번 하고 여러분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값이 모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5행에는 별 4개, 6행에는 5개,
이렇게 12행까지 별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리피트 함수를 사용하고 리피트 함수 안에서 두 번째 인수인 넘버 타임즈에 여기에서 라운드 함수를 사용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더라도 우선 라운드 함수 이 안쪽에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라운드 함수는 먼저 ROUND 이거 입력해야 되겠죠?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을 해서 이렇게 여는 괄호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fx 이걸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어주고요. 라운드 함수는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인 넘버는 반올림하려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후기 차트에 여기는 점수를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 바로 H열 수강 후기 5점 만점 이거죠. 그래서 오행에서는 점수는 H5셀이 되겠죠. 그래서 오행에서는 H5셀을 클릭해서 넘버 값을 채워주면 돼요. 두 번째 인수인 넘버 디지트 여기로 가주세요. 여기는 반올림하려는 자릿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왼쪽으로 간다. 소수점의 왼쪽이라면 1의 단위, 10의 단위, 100의 단위. 그게 소수점 왼쪽에 있죠. 소수점 오른쪽에 여기는 소수점 이하의 단위. 그것을 나타내고 만약에 0을 입력하면 소수점이 있는 그 자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3.7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러면 0을 입력하면 3.7에서 7이 반올림되어서 소수점 한 자리 이걸로 나타내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값이 4452에 의해서 4가 나타나죠. 만약에 2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나타내라 그 의미가 돼서 3.7 그대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음수인 마이너스 2를 입력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냥 0으로 나타나고 있죠.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3.7에서 1의 자리는 3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1, 소수점 왼쪽에 첫 번째 자리 여기를 반올림해라 그런 의미가 돼서 3이면은 4452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넘버의 값이 3.7이 아닌 5.7이라고 되어 있다면 4452에 의해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지정하면 자동으로 5가 반올림되어서 10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경우에 0을 입력한다면 소수점 정수로 그냥 나타내는 게 되기 때문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 있는 7 값이 반올림되어서 6으로 나타나고요. 만약에 5.4라고 입력하면 4452을 적용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이 값은 버리고 숫자 5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두 번째 인수에 양수인 숫자 1 입력한다면 소수점 옆에 한 자리 거기까지는 출력하고 그 아래쪽에서 반올림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면 5.4인 경우에는 5.4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5.47이라고 한다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야 되니까 5.5로 나타나고요. 5.44 이렇게 입력한다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4452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니까 그대로 5.4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지 원래 조건대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에는 오행에서는 H5를 클릭해 선택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인수에서는 정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0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7이 4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른다면 아까 리피트 함수까지 썼을 때는 별이 5행에 4개, 6행에 5개, 7행에 3개 나타났죠. 컨트롤 엔터 키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거에 해당하는 4, 5, 3 이렇게 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수점 아래까지 0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서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보면은 숫자로 선택되어 있는데 소수 자릿수 한 자리까지 나타내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선 이거는 무시하세요. 저희는 별이 이 숫자만큼 나타내도록 변경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라운드 함수 여기는 다시 아래로 가서 보면은 괄호가 아래쪽 내려가 있으니까요. 위로 올릴게요. 자, 이거를 다시 잘라내기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리피트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퀄에 repeat까지 입력하고 여는 괄호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리피트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지정한 텍스트, 첫 번째 인수, 여기에 지정한 텍스트, 이거를 아래쪽 넘버 타임즈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인수에 지정한 숫자만큼 반복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인 텍스트에는 별 이것을 입력하면 되겠죠. 한글 미음 입력해 주고요. 한자키 누른 다음에 별을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클릭해 이동하고 여기에는 후광수기가 반올림되어서 나타나는 정수 이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잘라내기 했던 라운드 함수를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iON은 4.0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숫자 4에 해당하는 별 4개 이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키 눌러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모든 셀에 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별 4개, 별 5개, 별 3개, 마지막 행은 2.8, 정수로 반올림하면 3이죠. 그래서 별 3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출력 형태에서 괄호 4번 써있는 이 셀 D13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개설 과목의 총 수강료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개설 과목은 C열, 과목은 여기에 써있죠. 수강료는 D열에 써있죠. 라운드 함수와 sum product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로 1234만 5670 이런 숫자가 나타난다면 1000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5670이 아니고 여기도 4452으로 100단위가 6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위로 반올림 되죠. 그래서 6000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서 출력 형태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이름이 이미 정의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D열의 5행에서 12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여기에 이름이 수강료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여기를 먼저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들어가서 새 이름으로 여기에다가 수강료라고 이름을 입력을 해놓고 확인을 눌러서 이름 정의를 해놔야 합니다. 그 이름 정의하라는 것도 지시사항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D13셀에 놓고 이퀄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함수를 어떤 걸 먼저 사용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라운드 함수는 방금 전에 후기 차트 할 때 어떤 기능하는지 봤죠. 그러면 sum product 함수가 어떤 기능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겠죠. 그러면 sum product 직접 입력을 해 놓으세요. sump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탭키를 눌러주세요. 여는 괄호까지 나타났죠? fx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 대화 상자에 sum product의 인수는 array 1, 2, 3 그리고 계속 이렇게 추가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m product 함수는 어떤 기능하는지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죠? 지정해 놓은 범위끼리 곱해서 그 총합을 구하는 함수가 sum product 함수인데요. array는 배열이에요. 배열은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요. 그냥 범위를 지정하는 단위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개설 과목의 총 수강료를 구할 거죠. 한국사의 총 수강료는 어떻게 구할까요? 수강료와 수강 인원을 곱하면 되겠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물리학도 마찬가지죠. 각각 각 행에서 수강료와 수강 인원을 곱하면 되는데요. 조건에도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rray 1에 커서를 놓고요. 먼저 D열에 수강료 써있는 이 셀들을 범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array 2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는 바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름이 D5에서 D12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 수강료로 변경되어 나타나요.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수강료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여기에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array 1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array 2로 이동을 해주세요. 수강료와 수강 인원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행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5에서 이 12까지를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 주세요. 현재 여기를 5행에서 12행까지 8개 행을 블록 설정해 줬죠. 바로 옆에서도 동일하게 8개 행 이렇게 블록 설정해 줘야지 수강료 곱하기 수강 인원 이렇게 곱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 인수 대상자 닫을 건데요. 셀 하나이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 키 누르지 않고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값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혹시나 이렇게 너비가 좁다면 샵으로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너비를 크게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값을 보면은 1000단위까지 이 값을 보면 8700 되어 있죠. 반올림을 해서 1000단위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000단위 아래 이 세 개는 0으로 나타나도록 반올림 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 먼저 SUMPRODUCT 함수 이거는 다시 잘라내게 해놓고 라운드 함수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fx 눌러주세요. 라운드 함수 후기 차트에서 했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인수 넘버에는 SUMPRODUCT로 했던 그 함수를 붙여넣게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인수에는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지 그걸 지정하죠.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가 아닌 소수점 위에 1000단위 반올림 되도록 하려면 1, 10, 100 여기가 모두 다 0이 돼야 되죠. 세 번째 단위까지니까 3을 입력하는데 음수인 경우에 소수점 왼쪽으로 반올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숫자 3이 아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1000단위가 반올림 되어서 8700이 9000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함수를 서술형으로 읽어보도록 해주세요. 문제지 조건 보지 않고 그대로 본다면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을 하는데 마이너스 3이니까 100단위까지는 000이 되도록 그렇게 반올림을 해줘야 된다.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SUMPRODUCT 함수 이걸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수강료라고 써있는 셀, 이 데이터와 2호에서 212까지 써있는 셀, 이 데이터를 서로 곱해서 총 수강료를 구한다. 이렇게 함수를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선 바로바로 넘어가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이 함수들 조합해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값 나오도록 할게요. 만약에 콤마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위에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콤마 크게 보이죠? 이걸 눌러주면 회계 서식으로 변경돼서 값이 나타날 텐데요. 이렇게 셀 너비를 조금만 키워주면 숫자가 제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D14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는 수학 과목의 수강료 평균을 구한다고 되어 있죠. 5번 지시사항 보면은 특별한 설명은 따로 없고요. sum if 함수, count if 함수 사용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써 있는 셀 어딘지 보면은 C열의 과목이라는 이 데이터에 써 있죠. 수강료는 바로 옆에 D열의 데이터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면 count if 함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count와 if 함수가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if 함수를 사용하니까 조건을 지정한다는 것 알 수 있겠죠. 조건에 따라서 참, 거짓 이 결과를 나타내던 게 if 함수였죠. count, 개수를 구하는 함수라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count if 함수를 먼저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함수 인수 대하상자 이렇게 열어주세요. 인수는 range와 criteria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인 range 함수. range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의 범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먼저 평균을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수학 과목의 수강료 평균을 구하려면 수학이 몇 개가 있는지 먼저 세어봐야 되겠죠. 그냥 직접 세어보면 3개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수강료는 역시 수학이라고 써있는 이 셀의 값들 이거 3개를 합친 다음에 수학 과목이 3개니까 나누기 3 이걸 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학 과목의 수강료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count if 함수에서는 수학이 몇 개인지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요. range에서는 C열의 데이터 써있는 C5에서 C12까지 이거를 이렇게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criteria 여기는 조건을 지정하는 거예요. if 문처럼 조건을 지정하는데요. 저희가 구하는 게 수학이죠. 그래서 여기는 수학 써있는 셀 C6이나 C11, C12 이거 중에 하나를 이렇게 클릭해서 지정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수학이라는 과목이 3개가 개설되어 있다 해서 3 이렇게 나타나요. 수학이라고 입력하고 다른 곳 클릭하면 자동으로 앞뒤로 큰 따옴표 나타나죠. 그러면 결과값 보면은 역시 수학 과목은 3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가 동일하니까 이 count if 사용할 때 두 번째 인수에 큰 따옴표 수학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처음에 입력했던 것처럼
C6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래쪽에 있는 수학서에 있는 C11 또는 C12를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수학 과목은 3개다 이렇게 해서 3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수학이라고 입력해 놓은 상태로 다음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냥 이제 확인 눌러주면 count if 함수는 숫자 3 구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건 먼저 잘라내기 할게요. 함수 또 하나 사용을 해야 되죠. sum if인데요. 이것도 더하기를 해주는 sum과 조건문 사용하는 if가 결합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러면 sum if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어주세요. count if에 비해서 인수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첫 번째 range 이거는 범위죠. 어떤 범위를 구해야 되는지 count if하고 동일하게 크라이테리어까지 입력해주면 돼요. range에서는 C열의 데이터 C5에서 C12까지 이렇게 지정하고요. 여기는 수학이라고 입력하거나 수학이 써있는 셀 지정을 해주면 돼요. 세 번째 인수 count if 함수엔 없었는데요. sum range 실제로 더하기를 할 범위를 지정하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C열의 데이터로 이렇게 sum을 하는 게 아니죠. C열의 데이터 이걸로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죠. D열의 수강료를 먼저 더하기를 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sum range에는 D열의 데이터 이 범위 D5에서 D12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의된 이름인 수강료라고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정답 파일처럼 셀의 행렬 이름이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그냥 여기에서 D5 클론 D12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sum if로 구한 값은 21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수학 과목의 수강료 총 합이죠.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나누기 3을 해야 되죠. 3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count if 함수로 3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21만 나누기 3을 해서 7만이 이렇게 값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6번이라고 써있는 셀 H13 셀에 커서를 놔주세요. 최대 수강 인원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max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 인원이 써있는 2열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equal 입력을 해주고 max라고 입력해서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fx 누르고 들어가 max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최대 값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버 1, 넘버 2까지 나오는데요. 클릭하면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넘버 1 여기에 먼저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에는 최대값을 구하는 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수강 인원 모두 다 이렇게 블록 설정 E5에서 E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 값이 52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넘버 2, 넘버 3 이걸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비워두고 넘버 1만 범위 지정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최대값인 52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H14셀 7번에 해당하는 이 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번에는 lar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가장 큰 거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equal 한 다음에 large라고 입력하고 바로 탭키 누를게요. fx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array와 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다른 함수에서도 array라는 게 있었죠. 여기는 범위를 지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array에 커서를 놓아두고요. 두 번째로 많은 수강 인원 범위를 2, 5에서 22까지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수 k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 설명을 보면은 배열, array 이걸 의미하죠. 배열 또는 셀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건지 지정합니다. 문제지의 조건을 보면은 두 번째로 많은 수강 인원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레이블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K에는 당연히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숫자 2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값이 40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여기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 큰 숫자는 50이었고요. 두 번째로 큰 숫자는 40 제대로 나오고 있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챕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완료됐고요. 파일은 다시 다른 이름으로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주세요.